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가지만 체감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은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추석 연휴. 정신없이 사라져버려서 아쉽지만 아직 여러분에겐 공평하게 주어질 우리 부크부크의 시간이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쯤 벌써? 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찾아왔어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아니, 방학이었는데 벌써 추석도 끝나버리다니.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그래도 더위가 한결간 날씨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게끔 해줍니다. 부크부크 여러분, 모두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가을 남자 장진혁입니다.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획기적인 기술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인공지능 바둑기사 알파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린 청취자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016년 당시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을 시청했던 저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말문이 턱 막히던 순간이었는데요. 저도 기억에 남아요. 그 당시 제 생각도 당연히 인간이 이기지 않겠어? 하는 마음에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신의 한 수 영상을 찾아보고 느꼈던 기쁨도 잠시 이 기사로 그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러다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상용화되기 전이다 보니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겠어?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나 봐요. 덕분에 알파고는 나름의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더 놀라웠던 건 이런 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양한 기보를 학습하며 더 나은 수를 고민하는 인공지능. 인간만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학습 능력을 습득한 것 보면 참 기술의 발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24년 현재에도 재밌는 기술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핫한 키워드였던 챗 GPT도 이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니까요. 요새는 가사만 써주면 노래도 만들어준대요. 지은쌤. 맞아요. 저도 써본 적이 있는데 그럼 제가 가사를 한번 써볼 테니까 진혁쌤이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에 들어보셔서 알 테지만 원한다면 불러드리죠. 원하시나요? 네, 원합니다. 늘 자신감은 만땅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크부크를 시작해보려 하는데 준비되셨죠, 지은쌤?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눈부신 발전과 함께할 우리 부크부크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슝!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 잠시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지은쌤, 언젠가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오겠죠? 오늘 책갈피에는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 짧게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비는 기계가 아니에요. 엄마랑 나처럼 사람이에요. 친구라고요. 아이로봇 아이작 아시모프. 어쩌면 지금도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작품은 SF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아이작 아시모프 작가의 아이, 로봇입니다. 로봇공학 3원칙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책이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많은 인기를 누린 책이기도 한데요. 로봇 소설계의 고전으로 분류되기도 한답니다. 책은 로봇 한 편의 이야기들이 여러 개 엮인 형식인데 유머 로봇 노비, 술래잡기 로봇 스피디, 마음을 읽는 로봇 거짓말쟁이 허비 등
다양한 로봇이 등장한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유머 로봇 로비와 가족들의 대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책 속 다른 로봇의 친구들과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아시모프 작가는 작고 하기까지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내셔서 글 쓰는 기계라고 불리셨대요. 앞서 진혁쌤이 말씀하신 로봇공학 3원칙도 참 재밌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도 안 된다. 제2원칙.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1,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책이 만들어진 1950년대 이후로도 이 원칙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시대를 앞서 통찰한 작가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과연 로봇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오늘의 책갈피 아이로봇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다시 쓰는 순위 월드컵 북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 박수!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 과학은 상상력을 실현시켜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상력은 지훈쌤, 바로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나요? 바로 책이죠. 맞습니다. 책 속 다양한 상상력을 어쩌면 과학이 실현해주겠네요. 이번 9월 주제 SF에 맞는 다양한 책을 또 소개하는 코너잖아요. 허무맹랑하지만 혹시 하면 언젠가 두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지 9월의 북플리 들어보셔야겠죠. 지금 들려드리죠. 렛츠 플레이! 부크부크가 뽑은 기발한 상상력으로 과학의 모습을 그린 책 탑5. 선정 기준은 과학이나 기술을 담은 세상의 모습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얼마나 세세하게 묘사했는지, 또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로 부크부크만의 순위를 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하네요. 5위입니다. 우주를 여행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 화성으로 떠난 식물학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9월 북플리 5위. 앤디 위어 작가의 마션입니다. 여행 테마에서도 소개하고 싶었던 책인데요.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우주로 떠난 식물학자의 짠내 나는 우주 생존기랍니다. 어려운 과학 이론들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요. 가보지 못한 화성 세계에서 함께 생활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식물학자 와트니는 화성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5위 마션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4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입니다. 현실 세계에선 손톱보다 작은 나지만 여기선 내가 왕? 개미들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의 상상과 관찰력으로 풀어낸 개미들의 전쟁과 모험, 그리고 사랑. 또 인간들과 개미가 교류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된 적 있는 작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4위였습니다. 작가님 신작도 나왔대요. 3위는 전수경 작가님의 무스키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 청취자분들을 위해 선정했는데요. 모기와 함께 세상을 지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름에 불편한 손님인 모기 무스키와 주인공 수어의 특별한 만남. 우주모기 무스키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수어와 함께 팀을 이루게 되는데요. 무스키는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재미난 상상력과 공존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 전수경 작가의 무스키를 3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젊은 작가, 미래를 이끄는 청년 소설가. 2019년 오늘의 작가를 수상한 작가님인데요. 타이틀이 엄청 화려하죠? 바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이 책은 지난주 소개의 듀오에 출연하기도 했죠. 단편 소설집으로 SF 장르 소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요. 소설은 할머니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조금 생소하죠. 이 책은 과학소설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남겨주어 깊은 생각을 주는 작품이랍니다. SF지만 SF와는 다른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었습니다. 짜잔! 대망의 1위 작품이네요. 24년 상반기 OTT 서비스에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인 류치신 작가의 삼체입니다. 삼체는 중국 역사와 과학자의 이야기, 외계로부터의 위협과 지구 문명 이야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작품은 2015년 휴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유명한데요. 제목의 삼체는 외계 행성에 사는 외부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과연 외계인과 지구는 어떤 일로 엮이게 될까요? 여담이지만 제가 도서관에 이 책을 직접 빌리러 가본 적이 있는데 항상 대출 상태일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북크북크가 추천하는 9월 북플리 1위 류치신 작가의 삼체였습니다. 저는 SF라고 하면 보통 영화가 많이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이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영상이 더 재밌고 기억에 남는다 생각했는데 웬걸? 책 역시 나름의 맛이 있었네요. 오히려 시각적인 도움이 없으니까 더 제멋대로 조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재밌는 영화가 많아서 몇 가지 추천해보고 싶은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인터스텔라, 이 두 영화는 기회가 되신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SF 영화들도 잘 찾아보면 책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책과 영화가 묘사하는 세계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찾아가면서 감상한다면 더 재밌겠죠? 기억을 사고팔 수 있는 영화 토탈 리콜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삶은 아니지만 자기 꿈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 만약 꿈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사시겠어요? 재밌는 미래를 상상하며 오늘의 북플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진쌤, 아까 영화 이야기가 저희 오디오북 기억 전달자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진혁쌤은 어떤 기억이 필요해요? 그거 물어봐주길 바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 맞죠? 그런 의도가 맞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저는 제 자아 실현을 이뤄줄 아주 소중한 따뜻한 주식 기억을 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사려면 돈 좀 꽤나 들겠죠? 그 정도면 기억을 사기보단 차라리 기억 보유자에게 받아보셔야겠는데요. 그럼 저희 빨리 원로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행복한 상상을 받으러 빨리 떠나야겠네요. 오늘 오디오북도 들어보시고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북크북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너스라고 합니다. 알고 있다. 잘 왔다. 기억 보유자요. 조너스는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12살 기념식 때 원로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복장을 하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원로들과는 달라 보였던 사람이었다. 마침내 남자는 말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네가 기억 보유자란다. 난 오랫동안 기억 보유자였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실제로는 보기보다 나이가 많진 않단다. 이 일이 나를 늙게 만들었지. 얼굴만 보면 곧 임무 해제를 맞을 것처럼 보인다는 걸 나도 안다. 네 표정이 다 보여.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단다. 어쨌든 네가 선출되었을 때 난 기뻤어. 원로들이 새 기업 보유자를 선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 지난번 선출에 실패한 게 10년 전이었어. 난 기력이 거의 다 했다. 너를 훈련시키려면 남은 힘을 모두 짜내야 할 것 같아. 이제부터 우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나가야 해. 자, 앉으렴. 전 정말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듣기 싫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전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제 오락 시간에 여기 와서 선생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정말 제가 바라는 거예요. 내게 전달하려는 건 세계 전체의 기억이야. 네가 있기 전, 아니지, 내가 있기 전, 그리고 나 이전에 기억 보유자가 있기 전, 그 기억 보유자가 있기 전 세대의 이야기야. 조너스는 혼란스러웠다. 예, 선생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해되지 않을 거야. 너 눈이 뭔지 모르지?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썰매도? 썰매날도? 몰라요, 선생님. 뭘 하시려는 거예요, 선생님? 조너스는 불안함이 목소리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눈에 대한 기억을 전달하려고 한다. 남자가 답하면서 두 손을 조너스의 등에 갖다 댔다.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 조너스는 볼 수 있었다. 그를 둘러싼 공기 속에서 수정처럼 반짝이는 것들이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쏟아져 내리는 게 보였다. 그것들은 조금씩 손등에 쌓였는데 마치 차가운 털 같았다. 조너스의 입김은 공기 중에서 하얗게 보였다. 어쨌든 조너스가 이제 보고 느낄 수 있게 된 공기의 소용돌이가 바로 남자가 말했던 눈이었다. 주의를 기울이자 조너스는 눈보라를 뚫고 꽤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조너스는 높은 곳에 있었다. 땅바닥에는 솜털 같은 눈이 두껍게 쌓였고 조너스는 평평하고 딱딱한 물체 위에 엉덩이를 살짝 대고 앉아 있었다. 썰매. 갑자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조너스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썰매라는 물건이었다. 썰매는 조너스가 살았던 저 아래 땅에서부터 서서히 쏟아오른 흙무더기의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 썰매는 곧 조너스를 태운 채 쏟아지는 눈을 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시 조너스는 지금 자신이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설명하는 데 말은 필요가 없었다. 경험 자체가 그의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조너스는 힘을 주어 썰매를 밀면서 앞으로 나갔다. 썰매를 타는 일은 엄청나게 즐거웠다. 결코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쌓인 눈 때문에 썰매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조너스는 차가운 두 손에 밧줄을 쥔 채 숨을 헐떡이면서 잠시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주저하면서 살며시 눈을 떴다. 흰 눈 쌓인 언덕에서 썰매를 타던 조너스의 눈 말고 다른 눈말이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썰매를 타는 동안 내내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그 눈은 굳이 뜰 필요가 없었다. 눈을 뜨자 조너스는 아직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으며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억의 강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우리는 벽으로 둘러싸인 세상, 즉 우리 모두 늘 같은 상태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오직 우리, 오직 지금이라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로이스 로리 작가가 연설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는 늘 같은 상태의 사회는 정말 유토피아일까요?
책은 재미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또 와요. 오디오북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딥러닝. 컴퓨터가 인간처럼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딥러닝은 학습 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학습의 단계가 세분화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딥러닝 기술 때문이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마음이죠. 만약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떨까요? 다른 말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발전하는 물질적 기술과 대비되어 가치관, 사회제도의 비물질적 문화가 선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죠. 최근에 AI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만큼 우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과학기술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기술 윤리.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보면 어떨까요? 선서. 같이 하시죠. 선서. 나 장진혁은 나 정지은은 정직의 이름으로 과학기술 누릴 것을 맹세합니다. 모두 동참해 주실 거죠? 자, 저희 부크부크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최신 과학기술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며 퇴근해야겠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저는 아나운서 진혁이었습니다.